자, 오늘은 조건부 확률 이제 들어갈 거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이제 될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자, 이제 보도록 합시다. 조건부 확률. 자, 우선은 그 두 사건 A, B를 생각해 볼 건데, 자,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있어. 자, 이제 일정 확률로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사건 A가 일어난 상황이야, 현재. 자, 그 상황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이미 A가 벌어진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는 건데, 그러한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줄 것이고, 자,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내 주시냐면은, 잘 봐야 되고, 이제. 우리 그 옛날에 고1 때 집합에서 그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기억나십니까? X바, X는 홀수. 자, 요런 표현이 있었죠. 요런 표현이 이제. 자, 무슨 표현이었냐면은, 이 집합의 원소가 이 막대기 앞에 있는 거야. 이제 바라고 읽는데, 바 앞에 있는 게 이 집합의 원소인데, 이 집합의 원소가 뭔지 설명을 이제 뒤에다가 달아주는 거지. 설명을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저 막대기가 약간 이제 이 조건을 이제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막대기 기준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확률은 B에 대한 확률인 거야. B에 대한 확률. 그런데 전제 조건. 사건 A가 일어났다라는 전제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야. 조건부 확률. 자, 근데 이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P, B, 바 A는 이제 어떻게 확률 계산을 해주냐면은, 자, 막대기 뒤에 거에 대한 확률이 분모로 가시고, 그 다음에 막대기 앞뒤에 있는 거에 교집합이 분자로 가줘야 돼. 교집합이 이제. 자, 요게 이제 분자로 가주시게 됩니다. 분자로 가주시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곱셈 정리 이제.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데, 자, 다음과 같은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을 하겠대.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덧셈 정리를 이제 했는데, 그거는 이제 더하고 빼는 것에 대한 정리였었고, 이번에 곱셈이 나옵니다. 곱셈 이제. 자, 요거 한번 볼래? 방금 전에 그 P, B, 바 A라는 거는 이제 뒤에 거에 대한 확률이 분모, 얘네들의 교집합이 분자에 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근데 내가 여기서 식을 좀 변형을 해볼게, 이제. 양변에 분모 PA를 곱해줘가지고 우리는 그 교집합이 뭐 이렇게 나오면 돼. 분모 곱한 거야. 분모 곱해준 거고. 자, 또 다른 조건부 확률도 생각해 볼 건데, B랑 A를 뒤집었어. P, A, 바 B인데 얘는 뒤에 거에 대한 확률이 분모로 가시고 앞뒤에 있는 것의 교집합이 분자로 가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분모를 곱해. P, B를 곱해버려. 그러면은 이제 교집합이 마찬가지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교집합이 이제. 즉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교집합을 PA랑 PB 바 A의 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PB와 PA 바 B의 곱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교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저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지. 일단 A 확률이랑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의 곱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지. 또는 순서를 바꿔서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이제, 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의 곱으로도, 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도 이제. 되십니까? 저렇게?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잠깐 한번 생각해 보자. 넘어가기 전에. 얘들아, 이 PA 교집합 B라는 거는 A 사건이 발생을 하고 B 사건이 발생하는, 결국 둘 다 발생해야 되는 확률인 거잖아, 이제. 둘 다 발생해야 돼. 너네 이거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니? 그러면 내가 만약에 A도 일어나야 되고 B도 일어나야 되는 이 확률을 구해주려면 A 확률이랑 B 확률이랑 곱해야 될 것 같지 않니, 이거? 받아들여지니, 이거? 안 받아들여져? 이거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이거? 안 받아들여지니, 이거? 받아들여져? 확실한 거야? 진짜로? 자, 이제 봐봐. A도 일어나야 되고 B도 일어나야 된다면 뭔가 이제 두 사건의 확률을 이제 뭔가 곱해주면은 A가 일어나고 그리고 동시에 B도 일어난다.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 이제. 지금 되게 표정이 되게 안 좋은데, 이제. 누가 저렇게 생각을 하나요? 이런 표정인데.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얘기하면은
교집합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기는 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돼.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결국에 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려면은 일단 A 확률이랑 B 확률의 곱이 필요하기는 한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자, 여기 볼게. A도 발생하고 B도 발생하려면 일단 인과관계가 중요해. A가 일단 발생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발생해야 되냐면은 B가 발생할 차례잖아. 그러면 현재 PA가 곱해지는 상태에서 PB를 바로 곱하는 게 아니라 A가 현재 발생했으니까 PB를 그냥 PB로 곱하지 말고 A가 발생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로 곱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상황 자체가 A가 벌어졌으니까 B가 일어날 확률을 이제 A랑 연관을 지어서 확률로 표현한다라는 거야. A랑 연관 지어서 이제. A랑 연관 지어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야. B가 벌어졌고 이제 A가 벌어져야 돼. 근데 A 확률을 그냥 단순히 A로 하는 게 아니라 B가 벌어졌을 때 A가 일어날 확률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렇게 이제.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과관계가 중요해. 뭐가 일어난 다음에 그게 일어났을 때 다른 게 일어날 확률의 곱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야, 곱셈 정리. 근데 여기 이제 처음에 하면은 굉장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거 이제. 뭐냐면, 자, 얘네들의 차이를 구별해줘야 되거든. 자, P, A 교집합 B와 P, B바 A의 차이래. 일단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A 교집합 P 이거는 A 사건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B 사건도 일어난 거야 이제. 결과적으로 둘 다 발생하는 거야. 둘 다 발생하는 거. 둘 다 발생하는 건데 자 예를 봐봐. P, B바 A는 뭐냐면 A가 이미 벌어진 상태야. 이미 벌어졌어. 그 상황에서 B가 벌어질 확률인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A, B가 둘 다 벌어지는 거기는 하거든. 벌어지는 거긴 한데 이제 엄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 지금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림으로 PA 교집합 B라는 거는 말 그대로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 이게 전체가 달라. 전체가.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할 때에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로 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PA 교집합 B는 전체가 표본 공간이야. 표본 공간. 분모가 표본 공간이다 이 얘기야. 전체죠, 전체. 그러니까 전체 분의 그 A, B가 둘 다 일어나는 그러한 이제 가지수를 이제 세는 건데, 근데 P, B바 A는 얘는 이미 A라는 사건이 벌어진 상태야, 이제. 그러면은 얘는 이미 A가 벌어졌으니까 그 A가 벌어진 상황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달라. 전체가 A야, A. 전체가 아까 거는 표본 공간 S였지만 이번에는 분모가 A로 나오게 된다라는 차이가 있어. 자, 그림으로 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돼. 자, 얘는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 확률이냐면 PA 교집합 B를 의미하는 확률이에요, 얘가 이제. 이 확률은 전체분의 여기로 하면 된다고. 전체분의 여기. 근데 여기 이제 밑에 거는 이제 뭐냐면 밑에 거는 이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A가 이미 벌어진 상태. 그러니까 이 중에서 B도 일어날 확률이니까 여기를 구하는 거야. 여기 이제. 위에 거는 전체분의 교집합인데 밑에 거는 A분의 교집합으로 구하는 거야. A분의 교집합. 이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따지는 전체가 다르다라는 얘기야. 따지는 전체가 다르다. 요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요 얘기를 이제. 요 차이를 명확하게 잘 구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명확하게. 자, 그래서 필수 예제 1번을 한번 보시면 필수 예제 1번. 자, 두 사건 A, B가 있는데 두 사건 A, B가 자, PA는 5분의 1, PB는 2분의 1, 여집합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5분의 2일 때 P, B바 A를 구해주래. P, B바 A를 구해주라고 하고 있어.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요거 이제 저거 해보시면은 P, 자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드 모르간의 법칙이었거든요. 자, A 합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6건의 확률이니까 1-로 이제 표현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그 합집합의 이제 합사건의 이제 확률은 덧셈 정리야. 덧셈 정리 이제 1 마이너스 해주신 다음에
요게 이제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교집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 있지. 교집합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문제에서 지금 다 정보가 주어져 가지고 이제 1 마이너스 해준 다음에 PA가 5분의 1, PB가 2분의 1, 그 다음에 교집합은 현재 미지수인 상태야. 미지수인 상태. 이게 지금 5분의 2라는 거니까, 5분의 2라는 거니까. 자, 요거 이제 마저 정리해보면은 교집합 나올 것 같아. 교집합. 자, 정리 과정을 좀 생략하고, 교집합식 바로 쓸게요, 이제. 교집합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플러스고, 몇이야, 이거? 2항에서 할게. 5분의 2, 마이너스 1, 더하기 5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해주면 10으로 통분 들어가서 4 빼기 10 플러스 2 플러스 5 해주니까 답이 이제 10분의 1 이렇게 교집합은 10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교집합은 10분의 1이야. 10분의 1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저 막대기 P, B바 A를 구하라라는 거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P, B바 A라는 거는 이제 분자는 교집합인데 분모가 뒤에 거에 대한 확률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분모가. 자, 교집합은 방금 구했다시피 10분의 1이고요. 분모는 이제 PA가 뭐냐면은 지금 PA가 저기 5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네. 5분의 1. 약분해 보시면 2분의 1이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2분의 1로 해주시면 되겠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 계산이야. 근데 학교 시험에 꼭 한 문제씩은 나와. 단순 계산이지만. 자, 필수 예제 2번. 자, 이제 요게 이제 조건부 확률을 이제 대표하는 대표 문제야. 근데 너무 쉬워. 자, 바로 내가 지금 너네한테 3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지금 배운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네가 이 문제를 지금 한번 보고 그냥 풀어봐. 조건부 확률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문장을 읽고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답을 내봐. 직관적으로 답을 한번 바로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그냥 국어 푼다 생각하면 돼. 국어 60명이 있고 남학생 여학생 강릉 담양이 있고 자, 이문을 택하는 명이 여학생일 때 담양을 선호한 학생. 답이 나왔습니까? 뒤에? 안 나왔는데 뭔 토론을 하고 있어요 이제? 토론할 거리도 없는데 이거? 네? 답이 나왔습니까? 답이 안 나왔습니까 이거? 자, 답이 나오셨나? 이게 답이 아니 이거 자 일단 봅시다 이제 이거 매년 한 명 정도 맞추는데 이거 이제 한 명 정도를 26분의 15? 아이고 정답. 자 보자. 아니 직관적으로 얘들아 봐봐. 내가 뽑은 학생이 여학생이야. 근데 그 여학생이 담양을 선호할 확률이잖아. 26분의 15라고. 이게 바로 나와야지 이게 지금 얘들아. 킬러가 아니라니까 이거 이제? 킬러가 아니야. 자, 이거 직관적으로 안 나오네 얘들아. 국어 아니야 국어? 아니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초등학교 때 이 문제를 풀었어. 초등학교 때. 진짜로. 좀 치지 좀. 자 이게 봐봐.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뽑은 학생이 이미 여학생이 뽑혔어. 그럼 그 여학생에서만 보는 거야. 그 여학생 26명 중에서 담양일 확률 26분의 15.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답이 나와야 된다고 이제 이걸 이제. 근데 이제 이 조건부 확률의 의미에 좀 부합하게 한번 풀어볼게. 부합하게 이제. 자,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미 여학생이 뽑혔잖아요 지금. 그랬는데 담양을 선호할 확률이니까 담양을 선호하긴 하는데 그 전에 여학생이 뽑혔을 때가 전제 조건인 거야. 이 확률을 구하는 거야. 이 확률인데 여기서 분자는 교집합입니다. 담양 교집합 여학생이고요. 분모는 뒤에 거에 대한 확률이니까 P여라고 볼 수 있어야 돼. P여라고 볼 수 있어야 돼. P여라고 보시고 P여. 자 그러면은 얘들아 이 P여라는 게 뭐야? 여학생이 뽑힐 확률인 거잖아.
그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여학생이 뽑힐 확률. 아니, 표를 보고. 몇 분? 아니, 여학생 60분의 26. 요걸 보는 게 아니고, 요걸 봐줘야지. 그러니까 여학생일 확률이 60분의 26이야. 근데 이거 있지? 담양이면서 여학생. 이거, 얘들아, 이런 확률들은 이 전체가 표본 공간이야. 60이라는 거야. 60분의 10으로 쓰는 거야, 이거. 60분의 15.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60은 계산상의 의미가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게 26분의 15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조건부 확률의 의미로 연관 지으면 이렇게 생각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이거 내가 이상하니, 이거? 내가 이상한 거지?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이상한 거지? 이거 좀 이상한 친구네, 이 친구. 자, 봅시다, 이거 이제. 3번. 여기가 약간 이런 감이 있을수록 좀 유리해. 감이 있을수록. 3번 더 보시면, 자, 얘들아, 이거 너네 바로 풀 수 있어. 자, 10초. 자, 10초야, 10초. 바로 풀어봐. 10초. 자, 일단 머릿속으로 답 생각해 보시고, 바로 풀 수 있습니다. 흰 공 5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2번 꺼내겠다. 근데 꺼낸 2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이 나와야 된대. 흰 공이 나와야 된다. 자,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될지 흐름이 잡히십니까? 안 잡힌다고? 자, 답이 어떻게 나올까? 답이 이제 맨 처음에 꺼낸 게 흰 공이 되는 거 아니야? 13분의 5라고? 14분의 1? 암산했어. 자, 봐봐. 맨 처음에 무슨 공이 나와줘야 돼? 흰 공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8분의 5죠. 8분의 5. 자, 두 번째에도 흰 공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확률이 몇인데? 7분의 4. 하나가 줄니까. 이게 답이야, 이게. 약분해가지고 27에 14 해가지고 14분의 5. 이제 암산해서 잘 계산했어. 이게 답인데 너무나도 쉬운데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조건부 확률의 의미랑 엮어볼 거야. 그러면 이제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돼. 이제 좀 더 이제 답은 너무 쉬운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해줘야 되는 확률이 뭐냐면은 2번 모두 흰 공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2번 모두. 그러니까 첫 번째에 흰 공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에도 흰 공이 나와줘야 되는 이 확률 구하는 거지, 그지? 이 확률. 이 확률 구하는 건데 근데 이 사건의 인과관계를 봐봐. 얘가 먼저지, 얘들아, 이게. 이 사건의 시간 순서상. 그러니까 곱셈 정리로 표현하면은 저 첫 번째에 흰 공이 나올 확률에다가 첫 번째에 흰 공이 나왔는데 두 번째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 이거를 구해주는 거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확률이 지금 저거야, 저거. 저 확률을 구해주는 거야. 되십니까, 저거? 저 확률을 구하는 거가 되는 거란 말이지. 저걸 구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봐봐. 자, 이거 있죠. P 첫 흰 있죠. P 첫 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 딱 보면은 8분의 5라는 게 확인이 되네, 이제. 그 다음에 얘 있지, 얘. 얘가 자 처음에 흰 공이 나온 상태야. 그러면 전체 공은 8개에서 7개로 줄었어.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시도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 이 확률 자체가 7분의 4를 의미하는 확률인 거야. 7분의 4를 의미하는 확률. 근데 이 뒤에 거 확률을 그냥 이거를 빼버리고 한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왜? 자,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첫 번째 흰 공이 나왔냐 아니면 다른 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 확률이 달라지지 않니?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첫 번째 영향을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7분의 4라는 확률은 처음에 흰 공이 나온 상황 하에서 두 번째 거가 흰 공이 나올 확률인 거야, 이제.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연관 지을 수 있어야 돼. 객관식이면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풀면 돼. 서술형이면은 이렇게 좀 적어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면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 깐깐하게 보면은 좀 깔 수도 있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자, 요 의미랑 연관 지어야 되는 거야, 이제. 요 의미랑 이제 연관을 꼭 지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인데, 이제 필수지 4번. 그러니까 얘도 직관적으로 이제 풀라라고 하면은 이제 풀 수도 있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어느 프로 야구팀이
낮에 열리는 경기의 승률이 0.5. 그 다음에 밤에 열리는 경기의 승률이 0.6일 때, 자, 이 야구팀이 하는 경기 중에서 낮과 밤에 열리는 경기 수의 비중이 1대 4일 때야. 1대 4일 때. 1대 4일 때, 자, 어느 날 이 야구팀이 경기를 해서 이길 확률을 구해주래. 이길 확률을 구해주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직관적으로 좀 이거 받아들여지네? 자, 일단은 낮과 밤의 승률이 다르죠. 근데 그냥 그거 낮밤 상관없이 그냥 이 야구팀이 승리할 확률, 이길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합산 승률을 구하는 거야. 합산 승률. 합산 승률을 구하는 거거든. 자, 어떻게 줄까 고민해 보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은 이 문제 상황의 인과관계는 낮에 열리냐 밤에 열리냐가 우선 아니야 이제. 자, 낮에 열릴 확률 몇 분의 몇이냐? 지금 경기 수의 비중이 1대 4래. 낮에 열릴 확률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1이야. 5분의 1의 확률로 낮에 열리는데 그때 이길 확률이 0.5래. 10분의 5인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낮의 확률이랑 밤의 확률을 일단은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더해줘야 될 것 같아. 지금 낮에 열려서 이길 확률을 구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열려서 이길 확률. 밤은 이제 5분의 4의 비중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근데 밤에 열리는 경기의 승률이 10분의 6인 거야. 10분의 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냥. 이게 답인데, 근데 여기 조건부 확률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약분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나아. 왜냐면은 이제 뒤에 통계 파트에서도 나오는데 그 분수식을 여러 개 더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 이제. 그러면은 통분을 어차피 해야 되잖아. 미리 약분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다시 또 통분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약분은 좀 최대한 피하는 게 나아. 그냥 50으로 씁니다. 50분의 5 더하기 24로 들어가니까 일단 답은 50분의 29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답을 쓰면 돼. 근데 만약에 뭐 소수점으로 좀 한번 표현해 보면은 0.58이 되는 거니까 이 야구팀의 합산 승률은 58%라고 볼 수 있지. 58%. 되십니까? 58%?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로 이렇게 풀면 돼, 이제.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조건부 확률의 의미, 개념이랑 연관을 지을 거야, 이제. 그럼 좀 생각 좀 해봐야 돼, 이제. 자, 자, 사실 이제 어떻게 확률이 되는 거냐면, 이게, 그 지금 여기 유형 제목에도 나와 있거든, 얘들아. 자, B가 발생할 확률은 갑자기 A를 확 껴가지고 B 확률을 이제 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A 사건, B 사건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근데 B가 일어날 확률을 또 다른 사건 A를 좀 낑겨가지고 A가 벌어지면서 B가 일어날 확률, A가 안 벌어지면서 B가 벌어질 확률, 얘네들이 합으로 지금 처리하겠다 이거거든, 이제. 얘네들이 합으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케이스를 좀 쪼개는 거지. 비확률을 이제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적당한 여러 가지 케이스의 확률의 합으로 쪼개서 지금 구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그 어떻게 이제 생각하는 거냐면 이길 확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길 확률이 요거야. 자, 우리 이길 확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낮에 경기를 해서 이기냐, 밤에 경기를 해서 이기느냐로 구별이 되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은 자, 낮에 경기를 하고 그리고 이겼느냐, 그리고 자, 낮에 경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건 밤에 경기한 거죠. 밤에 경기를 해서 이겼느냐, 이 두 확률의 합으로 볼 수 있어. 두 확률의 합으로 저렇게 볼 수가 있어. 되십니까 이거? 저렇게 볼 수가 있어. 근데 이거 교집합이잖아. 확률의 곱셈 정리야. 얘들아, 이 인과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15개. 이기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낮밤이 우선이잖아. 그래서 낮에 경기가 열려야 되고, 그리고 낮에 경기가 열렸을 때 이길 확률. 또 뒤에 것도 마찬가지. 자, 밤에 경기가 열려야 되고, 그리고 밤에 경기가 열렸을 때 이길 확률인 얘네들의 합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얘네들의 합으로. 저렇게 볼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결국 낮에 경기할 확률이 얘. 낮에 경기가 열렸을 때 이길 확률이 얘. 밤에 경기할 확률이 얘.
밤에 경기했을 때 이길 확률이 얘인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 자, 그러니까 이 조건부 확률의 이 개념, 의미랑도 좀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사실 이 확률은 이걸 의미하는 확률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어야 되고. 계속 얘기하지만 객관식일 때는 그냥 바로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판단하시고. 근데 이제 이거 좀 나는 수에 대한 감각이 있다 하면 이제 요거는 좀 내분 외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제? 왜 혼자 끄덕이지? 되는 거야, 그거? 왜 어떻게 되는데? 얘들아, 비중을 봐봐. 낮이 0.5고 밤이 0.6. 밤이 좀 더 승률이 높잖아. 그런데 비중이 1대4. 밤이 좀 많지. 그럼 합산 승률은 이 밤에 경기가 많이 열리니까 실제 합산 승률은 여기에 조금 더 가깝지 않겠네? 그게 이제 얘를 이제 약간 그 4대1로 내분하는 그런 느낌인 거야. 4대1로 내분하는 느낌.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도 이제. 그 다음에 요 문제. 자, 필수예제 5번인데, 자, 요거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와 조건부 확률을 연관 짓습니다. 요거 이제. 자, 요것도 이제 좀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데, 먼저 그거 설명하고, 이제 개념이랑 연관 지을 거야. 3학년 학생의 60%가 남학생이래. 60%가 남학생인데, 근데, 자, 이 학교의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 모집 응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 남학생의 12분의 1, 여학생의 10분의 1이 수시 모집에 응시하지 않았대, 이제. 자, 이제 남녀가 있는데, 남학생의 일부, 여학생의 일부는 수시 모집 안 했대. 근데 내가 이 학교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고 나니까 얘는 수시 모집에 응시를 안 했어. 근데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구해주는 거예요, 이제. 남학생일 확률. 자, 이거 좀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이거 이제.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인 거야, 이제. 우리는 수시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학생 중에서 그 학생은 남학생, 여학생으로 구별이 되는데 그중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남학생일 확률을. 얘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인과관계가 일단 수시 모집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확률 자체가 수시 모집에 응시하지 않은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일단은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 일단 조건부 확률이고 분모가 수시 모집에 응시하지 않을 학생을 구해보자. 자, 일단 여기 위에도 쓸 건데 밑에부터 먼저 쓸게. 그러면 수시 모집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 중에서 남학생인 거는 일단 남학생이 뽑혀야지. 100분의 60. 근데 그 남학생이 수시 모집에 응시 안 해야 되니까 12분의 1. 그리고 여학생이 뽑히는데 100분의 40의 확률로. 근데 이제 그 여학생이 이제 그 수시 모집에 응시하지 않았을 확률이 이제 10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10분의 1. 이 중에서 남학생일 확률이 분자에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아까 남학생이었거든요. 얘가 지금 여학생이고. 자, 그래서 100분의 60 곱하기 12분의 1이다 라고 좀 놓을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저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답이야. 답은 이제 정리해 볼 건데, 자, 일단 모든 항에 100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런 건 약분해도 되는 거야, 이제.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것도 약분해도 돼. 이거 5. 똑같은 거 5. 여기는 이제 4니까 좀 간결하게 정리가 되지. 그래서 5 플러스 4분의 5 해주셔가지고 일단 답은 9분의 5로 나오게 돼. 이게 일단 답이야. 9분의 5가 답. 답은 9분의 5로 나오시게 되는데 9분의 5로 나오는데 근데 얘가 이 개념이랑 연관 지을 거야. 잘 보세요, 이거. 개념이랑 연관 짓는 거. 자,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수시 모집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일 때, 자, 그냥 간단하게 내가 이제 X를 할게. 수시 모집에 응시 안 했어. 근데 그게 남학생일 확률이니까 얘 구하는 거잖아, 얘 이제. 조건부 확률 한번 풀어헤쳐 보시면 이게 분자는 교집합이고요, 교집합 이제. 분모가 뭐냐면은 이제 px가 되는데 px 요거 한 번 더 쓸게. px 수시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학생을 내가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어. 분모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남학생이면서 수시 모집에 응시 안 한 거, 그리고 여학생이면서 수시 모집에 응시 안 한 거, 이렇게 두 확률의 합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이제.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곱셈 정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곱셈 정리 이제. 자, 이 교집합에 대한 확률은 곱셈 정리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분자는 자, P 봐봐. 남학생이 뽑혔는데 자, 남학생이 뽑혔을 때 그 학생이 수시 모집에 응시를 안 했을 확률 이 두 확률의 곱으로 볼 수가 있을 거야. 이 두 확률의 곱이야. 이게 분모도 마찬가지야. 자,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거 똑같이 여기 밑에 씁니다. 남학생일 확률 그리고 이제 남학생이 뽑혔을 때 그 학생이 이제 수시 모집을 응시 안 했을 확률 더하기 뒤에도 똑같이 곱셈 정리로 쓰는 거야. 자, 지금 여학생이 뽑혔는데 여학생이 이제 그 여학생이 지금 이제 뽑혔는데 그 여학생이 이제 수시 모집에 응시 안 했을 확률. 자,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지. 개념이랑 연관을 짓는 거야. 개념이랑 이제 저렇게 연관을 지으면 사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확률들이 사실 얘네들인 거야. 얘네들로 대응이 되는 거야. 얘네들로. 남학생일 확률 100분의 60이었지. 남학생이 수시 모집을 응시 안 했을 확률이 저기 나와 있듯이 12분의 1이었던 거야. 이제 12분의 1.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학생일 확률 100분의 40. 여기 이제 여학생이 이제 수시 모집 안 했을 확률 12분의 1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 12분의 1. 저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저렇게도. 자, 저렇게도 연관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실전에선 밑에 거로 바로 하시길 바라고 이제 실전에서 위에 것처럼 하시 마세요. 이거 이제 좀 모자란 사람이야. 저건 이제 서술형에 저렇게 써야 되는 거야. 서술형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의 독립과 종속. 자, 자, 그 독립과 종속이라는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독립의 뜻은 이제 뭐 어떤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가 있었을 때 이제 뭐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을 때 강대국이 약소국을 뭐 식민지로 삼고 있다가 약소국이 이제 뭐 독립을 해내는 뭐 그런 상황일 때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자, 그러면 원래는 강대국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가 독립을 하면은 더 이상 강대국의 영향을 안 받는 거야 이제. 그죠? 자, 여기서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키워드가 중요해. 영향을 안 받는다. 자, 두 사건 A, B가 있는데 사건 A가 발생할 때 다시 사건 A가 일어나는 것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 B가 뭔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A의 발생 유무가 사건 B의 발생 유무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의미를 좀 느껴야 되더라. P, B바 A.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죠. 자, P, B바 A 여집합. A가 안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죠. A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B가 일어날 확률이 변하지 않을 때, 즉 P, B일 때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게 되면은 우리는 두 사건이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해. 독립이다 이제. 두 사건이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독립. 그럼 반대 의미가 밑에 나오게 되는데 반대 의미는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 아닐 때, 즉 두 사건 A, B가 서로 확률에 이제 발생하기 위해서 사건 A, B가 발생하기 위해서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줄 때야. 그럴 때는 종속이라고 합니다. 종속. 종속.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영향을 받는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줄게. 간단한 예시는 만약에 이제 올림픽 대회여가지고 만약에 양궁 대회라고 해봐. 양궁 대회 이제. 자, 내가 10점을 쏠 확률이 80%야. 80%. 80%인데 자, 막 금메달이 달린 중요한 경기야. 이제 내 차례에 앞서서 상대방이 이제 화살을 쏘는데 이제 상대방이 지금 막 10점을 쐈어. 근데 현재 나도 10점을 쏴야 돼. 그러면 약간 좀 불안할 수 있잖아, 이제. 불안해가지고 막 긴장되고 떨리니까 나는 원래 평상시에 80%의 확률로 10점을 쏘는데 좀 긴장돼가지고 10점 쏠 확률이 좀 떨어져. 이거는 앞에서 쏜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거지. 영향을 받은 거야. 근데 만약에 앞에서 쏜 사람이 이제 10점을 못 쐈어. 그럼 좀 부담이 좀 덜 할 거야. 그래서 확률이 막 떨어지지는 않아.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확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앞에 사람 때문에 내가 확률의 영향을 받으면 그럴 때는 종속인 것이고, 반대로 내가 완전 강철 멘탈이야. 앞에 사람의 10점을 쏘든 못 쏘든 내가 좀 불리한 상황이든 유리한 상황이든 내 확률이 변하지 않아. 이런 게 독립이야.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영향을 안 받는 게 독립이야. 근데 여기 밑에를 먼저 볼 거야. 밑에 두 사건의 독립일 조건, 여기를 좀 먼저 봅시다. 맨 밑에 부분. 자, 아까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위에서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 B가 일어날 확률이 A의 사건의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확률의 곱셈 정리식이 아까 요거였죠, 요거. PA 교집합 B가 PA랑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였는데, 만약에 두 사건이 독립이면은 우리가 이 P, B바 A지, 요거를 요 P, B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P, B로. 얘를 P, B로 바꿔치기 하니까 이게 PA, PB인 거야. 두 확률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야. 이게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야, 이게. 두 사건이 독립이면 두 사건 A, B가 일어날 확률은 단순 두 확률의 곱으로 구하는 거야. 곱으로. 이거 독립일 때만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독립일 때만. 그 다음에 이거 인과관계가 중요한데, 두 사건이 독립이면 교집합이 단순 두 확률의 곱이라 이 얘기고, 순서를 바꿔서 만약에 얘네 둘이가 같다면, 교집합이 만약에 두 확률의 곱이랑 같다면 결과적으로 두 사건이 독립이다라는 결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의 앞뒤 순서를 반대로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성립한다라는 얘기야. 근데 반대로 했을 때 왜 성립하냐면, 자, 교집합이 만약에 PA, PB의 곱과 같으면 우리가 P, B바 A라는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계산해 볼 때 이 교집합을 얘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잖아요. 바꿔치기 해주니까 결국 약분이 되면 P, B만 남게 되는 거잖아. P, B만. 최종적으로 P, B바 A가 P, B랑 일치하게 돼버리니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든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든 똑같다. A, B가 서로 확률의 영향을 안 주고 받은 거야. 그러니까 독립이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독립이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의 순서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든 간에 이게 필요충분 조건으로 작용해 줍니다. 단순히 그 두 사건 A, B의 교집합이 단순 두 확률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면 우리는 이걸 보고 두 사건 A, B가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필요충분 조건. 자, 독립일 때 교집합을 이렇게도 표현한다 라고 기억해 놓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 주시게 되면 만약에 두 사건 A, B가 독립일 때에는 얘네들의 사건들도 서로 독립이다라는 게 이렇게 끊어. 세 가지 종류의 사건들이 독립이야. 자, 여집합을 한 사건들끼리 독립입니다. 여집합을 한 사건들끼리 독립이야, 이제 이게. 여집합을 한 사건들끼리. 자, 저게 왜 독립이냐면은, 자, A, B가 독립이면은 여집합을 어떻게 해도 독립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은 우리는 그 교집합을 단순 두 확률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단순 두 확률의 곱으로. 잘 봐봐. 그럼 만약에 A랑 B의 여집합이 독립이려면 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단순 두 확률의 곱으로 표현이 되면 쟤네들도 독립인 거거든, 이제. 쟤네들도. 자, 근데 과연 그렇게 되는지를 볼 건데, 자, 우리 PA 교집합, B 여집합이 있어. 얘가 최종적으로 이 확률이 찢어지는지를 볼 거야. 찢어지는지. 자, 근데 이거 집합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보면은 이게 A 빼기 P. 그러니까 A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B가 아닌 부분. 즉 A 빼기 B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그려보시게 되면은 A, B 해보시면은 이게 여기 얘기하는 거야, 여기. 저 부분은 A 확률에서 교집합 확률을 빼주시는 거야. A 확률에서 교집합 확률을 빼주는 거.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전제가 있었을 때 얘네들도 독립인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전제에서 얻어낸 관계식을 적용해 볼 수 있어. 여기에 적용.
교집합을 두 확률의 곱으로 바꿔주니까 여기서 이제 PA로 묶어. 그럼 묶어주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되네. 1-PB 묶여. 이 1-PB가 6건의 확률로서 B의 여집합의 확률인 거야. B의 여집합의 확률. 그러니까 저런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A, B가 독립이면 여집합한 것도 독립이다라는 거를 지금 이끌어낸 거야. 이끌어낸 거. 근데 여집합이 지금 B에 들어가 있는데 A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내릴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집합 두 개들끼리도 독립이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얘들아 이게 독립이 되려면 이 여집합의 교집합의 여집합이 두 확률의 곱으로 찢어져야 돼. 이제 두 확률의 곱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지를 볼 거야. 자, 이거는 드 모르건의 법칙입니다. 드 모르건의 법칙. 이거는 P, 자 봐봐, A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이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이제, 자, 이 확률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은 1-P A 합집합 B로 봐주게 될 거야. 1-P A 합집합 B. 저렇게 봐주실 건데, 저렇게. 자, 이거 이제 그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1-PA -PB 그 다음 플러스 PA 교집합 P.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서 저 교집합 있죠, 요거. 요거를 이제 요걸로 바꿔치기 할 거야. PA, PB의 곱으로 바꿔치기 이제. 1-PA -PB 네, 플러스 PA 곱하기 PB의 곱으로 바꿔치기를 해줄 거야. 저렇게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면은 잘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기 -PB로 묶을 수 있는 게 보여요. -PB로 묶어줄 거야. 앞에 1-PA 그냥 괄호 쳐주고 뒤에 있는 거 -PB로 묶어주게 된다면 이게 1-PA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야. 이게 1-PA로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공통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인수분해가. 그래서 1-PA로 묶어줄 수 있고 1-PB로 이제 나머지 묶이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나머지가 묶여. 이들이 곧 여사건의 확률이죠. 이제 A 여집합, 그 다음에 B 여집합, 이 두 확률이 곱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집합끼리 교집합한 게 각각의 확률이 곱으로 쪼개지는 거야. 각각의 곱으로 쪼개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A, B가 독립이면 어떻게 여집합하던 간에 걔네들끼리도 다 독립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만약에 전제 조건에서 얘가 독립이다라는 게 먼저 주어지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여집합한 것들도 다 독립이니까 그럼 얘가 독립이면은 얘도 독립이 되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이거를 이제 독립 종속을 배반 사건이랑도 엮어. 자, 이제 확률이 이제 제로가 아닌 확률이 이제 있는 두 사건 A, B가 있는데 두 사건 A, B가 만약에 배반 사건이야. 교집합이 없는 거잖아. 이럴 때에는 A바 B라는 확률을 구해보면은 0이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분자가 교집합이니까 교집합이 0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확률도 0이 돼버리는 거잖아. 근데 여기 갑자기 not equal 해가지고 PA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위에서 얘기했지만 얘들아 이 두 확률이 만약에 같으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그냥 평상시 A가 일어날 확률이랑 같다면 B의 발생 유무가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원래 이 식이 성립하면은 아까 위에서 독립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독립이다. 근데 봐봐. 지금 일단 전제가 지금 이 확률 계산해 보니까 0 나오는데 근데 지금 PA는 지금 양수이니까 얘는 양수이니까 절대 얘랑 같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얘는 지금 확률이 0이고 얘는 지금 문제 전제 조건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등호가 성립하면 독립이라고. 근데 등호가 지금 성립하지 않으니까 결론 종속이라는 거야. 종속. 두 사건 A, B가 종속이다라는 거야. 저렇게 이제 이 관계식에서도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면 두 사건 A, B는 서로 종속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자, 의미로 한번 느껴보자. 자, 만약에 의미로 생각해보면 두 사건이 만약에 서로 배반 사건이면 둘 다 동시에 벌어질 수가 없다면 만약에 한 사건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미 얘가 벌어지면은 나머지 사건도 동시에 벌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가 벌어졌으면 나머지는 절대 벌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두 사건이 서로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는 거야. 얘가 일어나면은 얘가 못 일어나니까. 원래 얘도 확률이 이제 없진 않은데 얘가 벌어진 상태에서 얘가 지금 동시에 벌어질 수가 없으니까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종속이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얘는 좀 이제 의미로 좀 이제 느껴야 되는 거야. 의미로 이제 저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자, 그다음 필수의 6번을 볼 건데, 자, 이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의 논이 사건, 그 다음에 짝수의 논이 나오는 사건,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A, B, C로 지금 잡혀 있을 때 독립인 사건들만 골라줘라 라고 돼 있어. 자, 이제 확률들을 다 좀 구해 줄 거거든요. 지금 주사위 던졌을 때 소수 나오는 거는 2, 3, 5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을 것이고, 짝수의 논이 나오는 거는 2, 4, 6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을 것이고, 3의 배수가 나오는 거는 3, 6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을 거야. 두 가지가 이제 저렇게 있을 건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각각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각각의 확률을 이제 PA가 뭐야? 이제 6가지 중에서 저 3가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소수가 나오는 거 6분의 3, 2분의 1이죠. B도 마찬가지로 2, 4, 6 3가지니까 2분의 1이고, C는 2가지 경우의 수니까 6분의 2 해가지고 3분의 1로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확률들을 다 구해놔. 구해놓으신 다음에 이것도 구해봐야 돼. 그 독립인지를 따지는 거는 어떻게 따지냐면은 이 얘네들의 교집합이랑 각각의 확률의 곱이 같을 때야. 아까 얘기했던 거. 교집합이랑 각각의 확률의 곱이 같을 때. 그래서 그 A 교집합 B 확률이랑 그 다음에 이제 B 교집합 C 확률이랑 그 다음에 이제 C 교집합 A 확률도 한번 다 구해보고, 일단 구해놓고 따져봅시다. A 교집합 B는 A, B 둘 다 벌어지는 거니까 소수이면서 짝수 2 하나밖에 없죠. 한 가지 경우의 수니까 6분의 1이 될 것이고, 6분의 1. 그 다음에 B 교집합 C인데 이제 짝수이면서 3의 배수죠. 6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얘도 6분의 1이야. 6분의 1. 자, 마지막으로 이제 C 교집합 A거든요. 그러니까 A도 만족하고 소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는 3 하나밖에 없으니까 6분의 1이야. 6분의 1. 자, 요로 했을 때 이제 A, B가 독립이려면 이 교집합 확률이 얘네들의 곱이랑 같아야 돼. 근데 딱 봐도 다르죠, 지금. 4분의 1, 6분의 1 다르니까. 그러니까 A, B는 독립이 아니다. 종속이야, 종속. 얘는 종속인 것이고. 자, A, C 먼저 나오네. 자, A, C 요거 교집합 6분의 1인데, 자, A랑 C랑 곱해봐. 곱해주면 6분의 1 나오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되는 거. A, C는 되는 것이고. 자, 디귿은 이제 B와 C인데, 자, B, C 교집합이 6분의 1이니까 얘네들 교집합 한번 해보시면은, 곱해보시면 6분의 1이 나오게 돼. 이렇게 나오게 돼. 니은 디귿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니은 디귿으로. 답이 일단 니은 디귿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니은 디귿으로 확인해 주시고, 7번을 봅시다. 7번 이제.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돼 있어. 옳은 거 이제. 자, 일단 니은을 먼저 볼 건데,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둘 다 동시에 벌어질 수 없으면 독립이라고 했습니까? 종속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앞에서 아까? 종속이라고 얘기를 해서 종속. 앞에서 얘기한 사실이니까 당연히 틀린 것으로 깔고 가야 되는데, 이제 기억을 봐봐, 기억. 자, A와 A 여집합이 서로 독립이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독립이야, 종속이야? 왜 틀립니까?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땡. 자, 종속. 니은에서 이미 얘기한 거야. 배반 사건은 서로 종속이야. 근데 얘네 둘도 배반 사건 아니니? A랑 A 여집합이 동시에 벌어질 수 없는 사건들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종속이야. 종속. 얘도 틀린 거야. 종속. 틀렸다.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은 두 사건이 독립이면 여집합한 것도 독립이다. 이거는 맞는 사실이었으니까 디귿이 맞습니다. 디귿이.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8번은 독립사건 확률 계산인데,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인데 PA가 3분의 1,
합집합이 9분의 4일 때 PB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지금 이제. 자, 이제 그 합집합 그 덧셈 정리 확률 적어봐. 우리 그 PA 합집합 B라는 거는 어떻게 확률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자,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로, 자, 이와 같이 확률 구성이 되어 있어. 이와 같이 이제 확률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요거 이제 교집합이, 자, 독립이니까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잖아. 도사건이 독립이면은 PA 교집합 B가 뭐식이랑 같습니까? 요거 이제 PA, PB랑 같죠? 얘네들이 곱이랑 같죠? 얘네들이 곱이랑. 그러니까 저렇게 바꿔치기 해볼래? 3분의 1 더하기 PB 마이너스, 자, PA 곱하기 PB.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게 돼. 이렇게 나오게 돼. 자, 그러면은 이거 좀 더 정리해주면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PB로 PB 동류항 정리가 되는데, 이게 9분의 4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PB 구해 볼 수 있겠죠. 이 항에서 3분의 2 PB가 이 항 해주니까 9분의 1이다. 그러면은 PB는 몇이야 이거? 자, 6분의 1 나오네. 6분의 1.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될 것 같아. 독립이니까 이 교집합을 두 확률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사실만 알면은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고. 9번. 자, 토에서, 자, 화살을 던져서 병 속에 넣을 건데, 갑은 4번에 3번 꼴로, 을은 3번에 2번 꼴로 성공한다고 한다. 자, 갑과 을이 화살을 하나씩 던질 건데, 갑 또는 을이 성공할 확률을 구해주래. 갑 또는 을이 성공할 확률. 자, 일단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확률은 지금 뭐냐면은, 갑이 4번에 3번 꼴로 성공한다? 그러면은 이제 갑이 성공할 확률을 내가 이제 뭐 P갑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내가 4분의 3으로 볼게. 4분의 3으로. 을은 3번에 2번 꼴로 성공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P을이라는 거는 이제 3분의 2라는 확률로 이렇게 생각해 줄게. 3분의 2라는 확률로. 이렇게 보실 건데, 자, 근데 갑과 을이 화살을 하나씩 던질 때, 자, 갑 또는 을이 성공할 확률을 구해주래. 갑 또는 을이 성공할 확률. 자, 문제에서 구하는 확률이 이거예요. 그 갑 또는 을이 성공하는 거니까 P, 자, 갑 합집합 을 요거 구하는 거거든. 이제 갑이 성공하거나 또는, 자, 또는이라고 나왔을 때는 합집합으로 보라라고 얘기했어.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은 이제 P갑 더하기 P을 마이너스 교집합으로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건데, 교집합으로 이거 구해주면 되는데, 자, P갑은 아까 구해놨듯이 4분의 3이고, P을은 아까 구해놨듯이 3분의 2야. 근데 이제 문제가 쟤네들의 교집합이 문제야. 교집합. 갑과 교집합, 갑, 을의 교집합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거야, 이제. 교집합이 무엇일까? 자, 만약에 갑과 을의 이 확률이 서로 독립이면은 이 교집합을 단순 두 확률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독립이어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볼래? 갑과 을이 지금 저렇게 이제 투호에서 화살을 던져서 성공할 확률인데, 이게 독립인지 생각해봐. 독립인지. 문제 상황을 보고 이게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 이게 독립입니까? 종속입니까? 이게? 독립입니까? 왜 독립입니까? 이게? 영향 안 받으니까. 이게 그냥 이거야. 갑이 만약에 성공했다고 해서 을이 성공할 확률이 변하는 상황이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갑, 을은 서로의 영향을 전혀 안 받고 그냥 성공할 확률이 이미 고유 확률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네, 이제 이미? 확률이 안 바뀌는 거야.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갑과 을의 확률이 서로 독립이다라는 걸 캐치해야 돼, 이게 이제. 캐치해야 돼. 근데 당연한 거 아니야? 갑이 성공하든 말든 을의 확률이 3분의 2잖아, 지금. 문제 상황을 봤을 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독립으로 이해하셔서, 아, 두 확률의 곱으로 표현하자 이거지. 이렇게. 그래서 12로 통분 바로 해버리면 12분의 9 더하기 8 마이너스 3이 6 해보시게 되면은 얘가 12분의 11이라고 답을 낼 수 있겠지. 12분의 11. 되십니까? 이렇게? 12분의 11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그 여사건으로 풀겠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원래 갑 또는 을이 성공할 확률이잖아. 요 사건 을을 풀면은 전체 확률에서 이제 어떤 확률을 빼야 되는데 어떤 확률을 빼야 돼? 둘 다 성공하지 못할 확률. 그러니까 갑도 틀려먹었고 을도 틀려먹은 거지 이제. 이걸 구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갑과 을의 확률이 서로 독립이다라는 걸 알면은 이거 그냥 갑의 여집합, 을의 여집합도 독립이니까 단순 두 확률의 곱으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니까 갑이 실패할 확률 4분의 1, 을도 실패할 확률 3분의 1로 들어가가지고 최종적으로 12분의 11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 이렇게도 이제 이 사건이 좀 더 구하는 게 편하죠? 좀 더 조금이라도 더 편한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렇게도 여사건 확률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사건 확률도. 자, 마지막 내용은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자, 독립시행 확률인데 자, 동전이나 주사위 등을 여러 번 던지는 경우와 같이 자, 어떤 시행을 반복할 때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이와 같은 시행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독립시행이라고 해줍니다. 독립시행. 자, 그러니까 어떤 시행을 하는데 뭐 동전을 던진다든지 아니면은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발생시키는 어떤 시행을 해. 근데 시행을 그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야. 여러 번. 근데 뭐 예를 들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자, 내가 지금 처음 던지는데 앞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자, 두 번째 던질 때 앞면에 나올 확률 변함이 없이 2분의 1이겠죠. 앞으로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앞으로 쭉 동전을 던져도 앞면에 나올 확률이 변하지 않고 2분의 1로 고정이잖아. 그러니까 매 시행마다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안 주는 거니까 이러한 시행을 독립시행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매 시행이 서로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매 시행이 독립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독립시행. 그래서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게. 독립시행의 확률. 자,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자, 이 시행을 N번 반복하는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을 구해볼게. R번 일어날 확률. 자, 이게 뭐냐면은 그 내가 총 N번 시행을 해. N번 시행하는데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이거든. 자, 이게 우리 그 앞에서 이항 정리랑 똑같아. N번 시도하는데 사건이 R번 발생한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인데 그게 R번 벌어지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나머지 N-R번. 이거 이제 형태를 보시면 이항 정리에서 저런 꼴 있었죠. 이항 개수라고 해가지고 그 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꼴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R이 0일 때, R이 N일 때인데 자, 내가 N번 시도했는데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인 거야. 빵번 일어날 확률. 그러면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1-P만 N번 발생하는 것일 거고 반대로 N번 시행했는데 N번 다 사건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사건이 벌어질 확률 P만 N번 곱해주면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R에다가 0하고 N을 대입해서 얻어낸 거야 그냥. R에다가 0, N 대입해서 얻어낸 식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독립시행이 왜 저렇게 이제 확률이 나오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제 하는데요. 요거 좀 의미를 좀 잘 느껴야 돼, 이제. 자, 내가 어떤 상황 생각해 볼 거냐면은 주사위를 이제 던지는데 이제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지겠다. 그러면은 던질 때마다 1이 몇 번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1이 한 번 나올 확률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주사위를 4번 던지는데 그 중에서 한 번만 1이 나오는 거지. 나머지 3번은 1이 아닌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자, 1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나? 직접 매 회차마다 몇 번째 회차에서 1이 나오느냐를 지금 기준으로 잡는 거거든. 자, 4회 시도하잖아. 4회차 시도하는데 1회차에서 1이 나올 확률. 자,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에다가 6분의 5, 6분의 5, 6분의 5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시도에서 1이 나올 확률. 처음에는 1이 안 나와서 6분의 5가 나오고 두 번째에 1 나와서 6분의 1.
그 뒤로는 안 나와서 6분의 5, 6분의 5.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맨 첫 번째 거가 이제 1회차 시도, 2회차 시도, 3회차 시도, 4회차 시도처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됩니까, 이거? 저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 문제의 상황을 잘 좀 구별해야 되는 게, 얘들아, 그 첫 번째 거 봐봐. 이 확률은 정확히 얘기하면 주사위를 4번 던지는데 첫 번째 시도에서 1이 나올 확률인 거야, 이제. 첫 번째 시도에서 1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첫 번째 시도에서만 1이 나올 확률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몇 번째에서 1이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결과적으로 1이 나오기만 하면 돼. 근데 생각해봐. 결과적으로 1이 한 번 나오려면은 그거를 세세하게 케이스를 나누면 1회차에서 나왔냐, 2회차에서 나왔냐, 3회차에서 나왔냐, 4회차에서 나왔냐, 세세하게 케이스를 4가지로 쪼갤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4가지 확률의 합이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이 될 거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 근데 이제 특징이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 확률을 곱하는 순서는 달라지지만 결국 이게 다 같은 확률이잖아요, 이게. 같은 확률이기 때문에 이 같은 확률을 이제 우리가 몇 번 이제 더해줘야 되냐면은 이게 4번의 시도 중에서 1이 나오는 회차가 몇 번째 회차인지 그 4회차 중에서 1이 한 번 나오는 회차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 4C 1로 보는 거지. 4C 1. 4번의 시행 중 1이 한 번 나오는 경우의 수 4C 1과 1이 한 번 나오는 확률, 나머지는 1이 아닌 게 나올 확률, 3번 나올 확률을 곱해가지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로서 이제. 자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 얘들아 이 확률은 순서가 고려가 된 확률이야 이거. 첫 번째 1 나오고 나머지는 1이 안 나올 확률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냥 몇 번째 그 순서가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1이 한 번 나올 확률인 거니까 얘네 넷을 다 더해줘야 된다는 거야. 얘네 넷을 이제. 얘네 넷을 다 더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확률은 그 순서가 고려가 된 확률이다. 잘 구별해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이 공식 같은 거 외워두면 돼. NCR P의 R제곱 1-P의 N-R제곱 그냥 그것만 잘 외워두시면 되겠고 문제는 되게 쉬워. 뭐냐면 어느 양궁 선수가 10점을 쏠 확률이 4분의 3인데 3발을 쐈을 때 이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적어도 한 발 이상 10점의 관역에 맞출 확률이야. 이 문제 상황을 구조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3발을 쏠 때 10점을 아예 못 쏠 수도 있고 한 번 쏠 수도 있고 2번 쏠 수도 있고 3번 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확률은 적어도 한 발 이상. 이 3가지 케이스의 확률 구해주는 거 아니야? 이 3가지 케이스의 확률. 저거를 구해주는 거지, 저거를. 자, 근데 저거 3개 직접 다 구해서 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거 전체 4가지 케이스인데 3개를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전체에서 이거 하나 그냥 빼는 게 낫지 않나? 이거 하나 빼는 게. 그래서 여사건으로 풀겠다, 이거야. 여사건으로.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여사건으로 풀어야 된다가 아니라 여사건을 의심해봐야 돼. 의심. 그러니까 왜냐면 여사건으로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죠? 왜 여사건으로 푸는 거야? 그게 더 답을 내기가 쉽고 빠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 쉽게 가야 되잖아. 근데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꼭 여사건으로 다 푸는 건 아니야. 오히려 직접 구하는 게 빠르면 직접 구하면 돼. 근데 대부분은 여사건을 의심하자 이거야. 대부분은 이제 여사건 의심. 대부분은 여사건이 맞지만 항상 그렇진 않다. 그래서 여사건으로 풉시다. 1 마이너스 미리 쓰고 들어가. 1 마이너스. 자, 그러면 아예 10점을 못 맞출 확률을 우리가 적어줄 건데 자, 이제 우리 그 3번의 시도 중에서 10점 빵번 쏘는 거야. 10점 쏠 확률 4분의 3이 빵번인데 반대로 10점을 못 쏠 확률만 3번 확률이 벌어져야 되지. 이거 바로 뺍시다 그냥. 자, 이렇게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고 이거 계산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1 마이너스 해주신 다음에 계산 의미 없는 거 날려버리고 64분의 1이네. 그러니까 64분의 63이라고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64분의 63 으로 답을 내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거. 자, 2발 이상 10점 간역에 맞힐 확률을 구해주래. 2발 이상 10점 간역에 맞출 확률. 자, 문제 상황에서 예고하는 거네. 자, 얘랑 예고하는 거 아니네? 쟤네 둘이? 자, 그러면은, 2점, 3점, 이제 2번, 3번 이제 맞출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6건으로 하면은 얘네들 구하는 거잖아. 근데 뭐 이거 6번으로 해도 2개 구해줘야 되고, 직접 구해도 2개니까, 이거는 그냥 직접 구하는 걸로 해볼게. 직접 구하는 걸로. 자, 2발 맞출 확률. 3번의 시도 중에서 2발 맞춘다. 이제 4분의 3의 확률로 이제 2발 맞추고, 나머지 4분의 1의 확률은 한 번 맞추는 거지, 이제. 플러스 3발 다 맞출 확률 3C 3으로 해주셔가지고 이제 4분의 3의 확률이 나머지 3번. 그 다음에 4분의 1의 확률은 빵번으로 봐주는 거야. 빵번. 그렇기 때문에 마저 계산해 볼 건데 다 분모가 현재 4의 세제곱이거든요. 4의 세제곱. 미리 64로 통분해 놓고 들어갈게. 64로 이제 통분해 놓고 들어가시면 3, 9, 27 3의 세제곱 27 나오게 되니까 분자분모 2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32분의 27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32분의 27. 자,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6건이 더 나을까 그냥 구하는 게 나을까 판단을 좀 잘해보아야 되겠고 판단을. 자, 그럼 독립시행 확률. 자, 얘는 요거를 좀 잘 못하더라고, 처음 할 때, 이제. 이거 이해를 잘해야 되거든? 문제 상황 이해해보자. 현재, 그 주머니에 빨간 구슬 2개랑 노란 구슬 3개가 있어. 2개, 3개가 있대. 이 중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내가지고, 이제, 빨간 게 나오면 나는 동전을 4번 던질 거야. 근데 노란 게 나오면은 동전을 3번 던지겠대, 이제. 어떤 색깔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동전을 던지는 횟수가 달라. 근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러한 시행을 했을 때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야. 동전의 앞면이 2번. 그러면 동전의 앞뒷면이 나오는 걸 따지기 전에 동전을 몇 번 던졌는지가 중요한 거야. 근데 동전을 4번 던지면 빨강색이라고 했고 동전을 3번 던지는 거는 노란 구슬이 나왔을 때니까 맨 처음에 어떤 색깔의 공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던지는 횟수가 달라지고 그럼 각각의 상황에서 동전의 앞면이 2번 날 확률을 좀 구해줘야 되는 거야. 각각의 상황에서. 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빨간 구슬로 인해서 앞면이 2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노란 구슬이 나와가지고 앞면이 2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빨간 구슬로 인해서 동전이 앞면 2번 나오려면은 먼저 5분의 2의 확률로 빨간 구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노란 구슬이 다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동전을 4번 던진대. 근데 앞면이 2번이다. 4번의 시도 중 앞면이 2번. 앞면에 나올 확률 2분의 1이 2번. 나오지 않을 확률이 나머지 2번.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이제. 자, 노란 구슬은 3개가 있어가지고요. 5분의 3의 확률로 노란 구슬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때는 동전을 3개를 던진대.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32 해주신 다음에 앞면이 2번, 나머지 뒷면이 1번인 거지. 1번.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거 그냥 계산하면 끝날 것 같아. 이거.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냥 이거 확률 천천히 그냥 곱해볼게. 5분의 2 곱하기 6 곱하기 이게 4제곱 16분의 1 5분의 3 곱하기 3 곱하기 8분의 1 일단 이 정도로 쓰고 분모를 좀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 약분해버리고 하나만 이제 이렇게 하면 분모가 통일이 되죠? 5, 8에 40 통일되니까 그러면은 5, 8에 40 그 다음에 이제 6 그 다음에 더하기 3, 3은 9 이렇게 그래서 40분의 15이니까 왜죠 이거 40분의 15 8분의 3 이렇게 나오지. 자, 이 정도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저렇게 2가지로 나눌 생각을 해줘야 돼. 12번. 자, 요런 거 잘해야 돼. 요런 거. 수직선 위에 점 P가 있는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고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대 이제. 자, 근데
지금 수직선상에서 앞뒷면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주는 건데 6번 던졌을 때 원점에서 출발했던 놈이 나중에 6번 던진 후에도 원점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원점에 있을 확률. 이게 이제 저 점피의 위치식을 좀 세워줄 거거든. 점피의 위치식. 자, 점피의 위치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앞면에 나온 만큼 양의 방향 한 칸, 뒷면에 나온 만큼 음의 방향 한 칸이니까 나는 기준을 이렇게 잡아. 앞면에 나온 횟수를 A라 잡을 거야. 그럼 자연적으로 나머지 뒷면에 나온 횟수 정해지죠? 뒷면에 나온 횟수 몇 번인데? 전체 6번 시도하니까 6-A라고 표현해 줄 수 있지. B로 잡아도 되는데 그냥 A로 한 번에 표현하자 이거야. A로 이제. 자, 그럼 이거야. 점피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초기 위치. 초기 위치가 원점이니까 0이야. 초기 위치 일단 무조건 반영해야 되겠지? 초기 위치 플러스 앞면이 나온 만큼 양의 방향 한 칸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이 나온 횟수 6-A만큼 음의 방향 한 칸. 이렇게 위치 관계식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위치 관계식을. 저런 식으로 작성해 볼 수가 있죠. 이제 이거 가지고 계산해보자. 이거 가지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해보게 되면은 A 마이너스 6 플러스 A 이렇게 나오니까 2A 마이너스 6이 돼가지고 최종 점피의 위치식이 이제 A로 표현되지. 앞면이 몇 번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종 위치가 0인 거 찾는 거니까 우리 A가 몇입니까?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A가 3이구나. 즉 앞면에 3번 나와야 점피가 다시 원점에 놓이게 된다 이거야. 근데 사실 당연히 이거는 직관적으로 봐봐. 앞면 나오면 한 칸, 뒷면 나오면 반대로 한 칸. 원점에서 출발해서 다시 원점에 놓여야 돼. 위치가 안 변하잖아. 그럼 앞면, 뒷면 똑같이 3번이면 되지 않을까 이제? 직관적으로 되면 좋은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 따라서 우리 6번 시도하는데 3번은 앞면이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이 3번. 뒷면이 나올 확률은 나머지 3번으로 계산해 주셔서 2의 6제곱 64에서 6시 3, 20, 16분의 5라고 답을 내주면 되는 거야. 16분의 5. 자,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분의 5라고. 자, 여기까지.